번째 내용 가죠. 두 번째는 광물과 암석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어떻게 피시면 되냐면 1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우리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 시각의 구성 단계 요거 보죠. 자, 지구 내부 중에 지구의 각 껍질을 뭐라 그런다? 지구의 껍질 지각입니다. 자, 우리는 그 밑에 멘틀, 외핵, 내핵의 구조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지각의 구조는 완벽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각의 구성 단계를 볼 건데 이러한 지각은 뭘로 되어 있냐면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암석을 보시면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있습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뭐라 그러니? 이걸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광물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습니다. 그 입자가 뭡니까? 광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뭡니까? 원자입니다. 그 원자들의 종류를 뭐라 그럽니까?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죠. 되겠어? 그래서 광물은 원자인 원소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말단에서부터 가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물을 구성하는 그래서 입자는 원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땅바닥을 걸어 다닐 때 이 땅바닥 속에 가장 많은 원소. 그래서 자, 순서대로 여러분들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아닙니다. 뭡니까? 산소입니다. 이렇게 써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산소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산소, 그 다음 읽어봐. 규소입니다. 그래서 자, 암석을 구성하는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 그 다음이 뭐야? 규소야. 그래서 돌덩어리는 산소, 규소 덩어리들이야.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규산염이라고 부를 거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땅바닥에 제일 많은 거 원소 순서대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산소, 그 다음 뭐라고요? 규소. 많은 순서대로 외웁시다.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산소. 두 번째 규소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광물입니다. 그렇죠? 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두 가지는 기억하자. 기억하자. 산소, 규소는 금속이게 비금속이게? 비금속이다. 이 비금속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은 가벼운 물질이에요.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산소, 규소들과 같은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된 건데 자, 원소의 종류가 많을까? 광물의 종류가 많을까? 광물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원소는 100여 종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만든 광물은 2,500여 종류 이상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원소보다 광물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대략 2,500여 종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물들은 하나하나 구별될 수 있다 없다? 결론. 있다. 있으니까 종류를 셌겠죠. 그래서 네. 자, 이러한 광물들도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 어떤 방법 쓰면 이게 석영인지 장석인지 흑은몬지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색깔 보면 돼요. 겉에 있는 색깔 봐도 누군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겉에 있는 색깔만으로는 안 돼서 속색깔도 봅니다. 그 속색깔을 뭐라 그럽니까? 좁은색. 그래서 다른 말로 가루색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광물의 겉모양을 보시면 돼요. 멋진 말. 뭐라 그럽니까? 결정형. 그래서
광물의 겉모양을 결정형을 본다 그래요. 맨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같은 걸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 다 봤으면 망치로 부시면 되죠. 망치로 부셨을 때 모양이 매번 똑같은 모양으로 깨져. 그걸 뭐라 그러니? 부실 때마다 모양이 일정해요? 쪼개짐.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요? 깨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짐과 깨짐을 비교해 봐도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뭐 해보면 되냐면 염산 떨어뜨려 보면 돼요. 염산과의 반응. 6번째 자석 갖다 대서 보면 돼요. 자석에 철커덕 붙는 아이들 또는 자기가 자석인 줄 알고 주변에 클립을 붙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됐어? 자성을 띠고 있는 게 누굽니까? 광물 중에 딱 하나 자철석인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염산과 반응하는 거 딱 하나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순간 녹죠. 됐죠? 마치 발포 비타민이 물에 녹듯이 막 확 녹습니다. 녹을 때 기포가 발생합니다.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7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광물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딱 봤더니 노란색이야. 노란색인 광물이 있단 말이죠. 겉에 색깔을 봤더니 노래. 누가? 금이 또? 황철석. 네. 황동석, 황철석 얘네들은요. 아이고야. 얘네들은 겉에 있는 색깔이 다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금이고 어떤 게 거짓말 금인지 겉에 있는 색깔로는 확인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덩어리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너네 뭐 갖고 싶니? 그럼 금인지 확인해야죠. 그럼 뭐 볼까요? 네, 가루 색깔이 속 색깔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광물의 속 색깔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보여?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거칠거칠한 판에다가 광물을 갖다 대고 긁으시면 끝이 부서지면서 속 색깔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갖다 긁는 이 판을 뭐라 그럽니까? 좋은 판. 네, 좋은 색을 보는 판, 좋은 판이라고 해요.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서리 갖다 대면 가루지면서 부서지면서 속 색깔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금만 뭡니까?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의 색깔이 둘 다 노란색인 거 이게 금이라는 광물입니다. 금은 광물이에요. 되겠어? 근데 황동석과 황철석은 속 색깔이 노랗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황동석 같은 경우에 녹흑색을 띈대요. 뭐 이런 거 칠판 색깔인가 봐요. 그리고 황철석은 검은색을 띱니다. 이래서 누가 진짜 금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럴 때 씁니다. 거꾸로요. 겉은 까만데 속에 하얀 애가 있어요. 그 흑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과 좋은 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지도 구분하는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형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육각 기둥의 모양을 띄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육각 기둥의 모양을 띠는 이 아이의 이름이 석영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석영입니다. 석영 뭐 만들 때 쓸까요? 유리랑 반도체 만들 때 써요. 삼성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만들 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게 석영이에요. 광물의 활용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있어. 약간 삐딱하게 서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육면체라고 해요. 기울어진 육면체를 띠고 있는 이 아이가 방해석입니다. 염산의 반응. 그래서 얘가 방해석이야. 그 다음에 엄마 손 파이. 어떤 모양인 줄 알죠? 얇은 판상형입니다. 이렇게 여러 겹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얇은 판상형이야 이렇게 불러요. 누굴까요?
이거 흑금모입니다. 요 정도는 모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 네. 육각기둥 모양이 누구라고요? 석영. 뭐 할 때 쓴다고요? 유리나 반도체 만들 때 써요. 자, 방에서 어떤 모양? 기울어진 육면체. 그래서 방에서 뭐 만들 때 쓰게요? 시멘트. 알겠습니까?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자, 얇은 판상형. 흑음모. 얘는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선이 고무로 싸져 있죠. 훨씬 더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이나 연구소는 흑연으로 감쌉니다. 흑음모로 감쌉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용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망치로 부셔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쪼개지. 모양이 불규칙하면 깨집니다. 대부분의 광물은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얇은 판상형을 띠고 있는 흑음모로 망치로 부시면 이거 한 겹 한 겹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얇은 판상 형태로 떨어져 나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방해석을 망치로 부시면 니틀 방해석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됐어? 그래서 쪼개짐을 갖는다 그럽니다. 자, 근데 깨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깨짐 누굽니까? 저 유리창이죠. 유리창은 망치로 부실 때마다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만들어 누굽니까? 석영이 깨집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 주로 나오는 누굽니까? 흑요석. 요거 두 가지 기억하면 얘네들이 깨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광물들은 쪼개지는데 깨지는 아이가 석영이다. 요 정도 기억. 되겠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산과의 반응 자성은 여러분들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7번째 굳기로 가면요. 굳는다가 무슨 뜻이야? 굳다.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굳다는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표로 나타낸 과학자가 있어요. 이름 몰라도 돼요. 모스라는 과학자가 나타내서 모스 굳기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단단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약하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르다. 그래서 얘는 굳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굳기를 표현한 건데 가장 무른 애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래서 2,500여 종류를 한 줄로 늘어놓은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광물 10개를 그래서 단단한 정도를 순서대로 나타낸 걸 모스 굳기계라고 해요. 그 중에서요. 광물 중에 가장 약한 거. 자, 그게 활석이라는 아이가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이 미술실에 있는 석고. 석고상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어떻게 될까? 부서지죠. 되겠어? 그 석고보다 무른 게 활석입니다. 되겠냐? 더 약해요. 자, 활석, 석고, 그 다음이 방해석. 이름 다 몰라도 돼요. 학교에서 이거 외우는 거 안 했잖아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형석. 그 다음에 인해석. 그 다음에 장석. 여기서 말하는 장석은 정장석. 이거 얘기해요.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 이렇습니다. 자, 꼬맹아, 금강석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게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열나단단이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유리 자르는 칼로 만들죠. 그걸 연마제라고 합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중 너네 아까요. 이거 다 몰라도 돼서 그냥 대충 써준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중에서 석고는 되게 무르구나. 그래서 석영은 중간 이상은 되는구나. 이 정도인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석영이 활석보다 몇 배 단단해? 몇 배 단단해? 라는 얘기를 못해요. 이건 그냥 순서인 거지 몇 배 단단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키 순서대로 반해서 번호 붙였다고 치자. 그러면 1번보다 3번이 3배 큰 거야? 그 얘기예요. 알겠어? 단지 순서일 뿐이지 몇 배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요. 좋은 색 볼 때 어디에 긁었어요? 좋은 판의 굵기가 얼마쯤 될까요? 한 5에서 6 사이입니다.
좋은 판의 단단한 정도가 5에서 6 사이야. 그러면 좋은 판보다 더 단단한 장석, 석영, 황호, 강호 이런 애들은 좋은 판에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판이 긁힙니다. 그러니까 좋은 판에 긁어서 모든 광물의 가로색을 볼 수 있다? X입니다. 알겠어? 좋은 판보다 단단한 애들은 자기보다 더 단단한 광물에 긁어서 보는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의 것들로 우리는 광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광물들 중에서 그래서 지구상에 엄청 많아. 자, 광물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산소와 규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을 우리는 싸잡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애들을 조암광물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조암광물, 주댕광물이라는 뜻입니다. 조암광물이라고 부릅니다. 조암광물은 6개가 있는데 6개의 조암광물을 우리는 나눕니다. 밝은 색을 띠는 조암광물과 어두운 색을 띠는 조암광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 밝은 색을 띠는 조암광물에는 장석과 뭐가 있냐면 석영이 있어요. 장석을 정장석이라고 써도 되고요. 장석과 석영이 있습니다. 어두운 색을 띠는 거 선생님 뭐 감희각흑 이렇게 외우는데 각섬석, 휘석, 암남석, 흑음모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총 6개를 조암광물에 넣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지표면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산소와 규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 방해석은요? 방해석은 밝은색 맞아요. 그리고 엄청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조암광물에 안 들어가요? 방해석은 규소로만 되어 있어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조암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조암광물은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암광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조암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장석입니다. 장석 뭐 할 때 쓰게요? 그렇게 많은데 뭐 할 때 쓰게요? 도자기 만들 때 필요한 흙의 이름 모르죠? 고령토. 도자기 빚을 때 쓰는 흙 고령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영은 유리나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얘가 2번째로 많습니다. 3번째로 많은 게 휘석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석영과 장석은요 유리창 그래서 처럼 투명하거나 약간 분홍색을 띠거나 밝은 색입니다. 됐죠? 근데 왜 얘네들은 어두워요? 색깔 차이가 왜 나요? 라고 얘기하면 순수하게 산소와 규소로만 되어 있으면 색깔은 밝을까 어두울까? 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 커질수록 어두운 색이야. 되겠어? 그래서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는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금속 성분들을 많이 포함할수록 어두운 색을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접수 되겠어? 자, 이 부분은 싸그리 암기입니다. 그래서 암기 테스트 볼 겁니다. 머릿속에 지금 넣으셨어야 됩니다. 그죠? 과학 집에 가서 별도로 다시 공부할래요. 그러려면 학원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지금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각 구성하는 순서. 저기 보지 말고 여기 보죠. 지각 뭐로 되어 있니? 지각은? 정신 안 차려? 지각은 암석으로. 그거 얘기했잖아.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로. 정신 차렸니? 다시요. 지각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암석이요. 암석은 광물,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가 뭐다? 산소와 규소입니다. 뭐 배웠지? 자, 지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가 뭐라고요? 산소와 규소라고요. 이러한 원소가 모여서 뭐 만들었다고요? 광물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원소가 모여서 뭐 됐다고요? 광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광물은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있습니다. 칠판 컨닝하지 마. 자, 광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물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 써드렸는데 머릿속에 몇 개 지나가는지 보지 말고 생각.
7가지여야 합니다. 거기서 멈췄죠? 자, 칠판 빨리 외워. 광물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되겠어? 첫 번째, 색, 그 다음 좋은 색, 결정형, 쪼개짐과 깨짐, 염상과 발음, 자성, 붓기 이렇게 합니다. 되겠어? 이 중에 염상과 반응하는 거 누구라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성은 자철성. 됐어? 모든 광물은 색과 좋은 색이 같다? 아닙니다. 다른 애들이 더 많습니다. 알겠지? 자, 결정형 중에서 육각기둥. 석영, 고개 들어 얘야. 고개 들어. 자, 육각기둥 모양이 뭐라고요? 석영, 얇은 판상, 흑음모, 기울어진 육면체, 방해석입니다. 이해돼? 자, 쪼개짐을 안 갖고 깨짐 가지고 있는 거. 깨지는 거. 석영과 흑요석입니다. 학교에서 흑요석 안 했으면 날리셔도 되지만 석영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되겠어? 이해되니? 자, 염상과 반응하는 거 누구라고요? 자성은? 네. 되겠습니까? 기억할 건 하셔야죠. 자, 이러한 광물 중에서 조항 광물의 조건 2가지. 산소와 규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많아야 된다. 자, 조항 광물을 둘로 나눠보세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밝은 색에 속하는 거. 자, 광물 중에 제일 많은 거. 그 다음. 휘석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했어요. 뭐 별것도 안 했는데 못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니까 못 외우는 거죠. 내신 대비 겨우 3주 합니다. 머릿속에 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수를 줄이셔야죠. 자, 광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접수했어? 하겠어? 오케이. 자, 광물이 모여서 뭐 됩니까? 이런 씨. 광물이 모여서 뭐 됩니까? 암석됩니다. 됐어? 광물이 모여서 뭐 된다고요? 암석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광물이 모여서 된 암석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을 포함해서 18명 앉아 있습니다. 나가서 암석 주소와 그럼 주소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꺼내놓으면 같은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 크기, 색깔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암석을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딱 3종류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 같아도 암석은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분류했을까요? 뭘로 분류했을까요? 분류 기준. 어떻게 형성돼요? 네. 자, 여러분들 3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암석인데요. 이 암석을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이 자,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멋진 말. 생성, 과정. 네, 과정 또는 생성 원인이라고 하죠. 생성 원인 또는 생성 과정에 의해서 암석은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됐어? 그러면 생성 원인이 3가지란 얘기네요. 자, 첫 번째. 불러. 원인이 화성하면 정신 안 차려? 원인이 뭐야? 마그마 때문이죠. 되겠어? 자, 원인이 뭐니? 라고 할 때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이 암석의 이름이 뭐니? 얘네들을 뭐라 그럽니까? 화, 성, 암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화자가 무슨 화자니? 너네가 알고 있는 유일한 화자겠지? 불화자죠. 그래서 마그마가 뜨거워서 그래서 뜨거운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화성암 이렇게 불러요. 되겠어? 자, 암석을 만드는 2번째 원인은 뭡니까? 네,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당연히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자, 암석을 만드는 3번째 원인은 자, 그게 뭔데요? 그렇죠.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 암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변성됐다, 변성암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암석은 생성 원인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중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걸 뭐라 한다고요? 화성암인데요. 마그마는 원래 어디 있어요? 그쵸? 땅 속에 있습니다. 지각과 멘트 그 경계 어딘가에 있어요. 됐어? 그 마그마가 땅 속에서 흘러다니다가 됐어? 본류를 못 따라와서 중간에 떨어져 나간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굳겠죠? 됐어? 이래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고요. 자, 마그마가 폭발을 합니다. 무슨 폭발? 화산 폭발에 의해서 흐르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도 있겠죠? 자, 화성암은 생기는 장소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지표. 여기가 어딥니까? 지하. 됐어? 네. 자, 생성된 장소가 지표냐 지하냐에 따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식는 속도가 달라요. 누가 빨리 식니? 지표면이 차가우니까 빨리 식겠죠. 지표면은 빠르게 냉각됩니다. 지하는 천천히 냉각됩니다. 필기 안 하니? 자, 빠르게 식는 애가 있고 천천히 식는 애가 있는데 빨리 식을 때와 천천히 식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결정의 크기가 달라요. 어떨 때 결정이 커집니까? 천천히 식어야 결정을 만들 여유가 많겠죠. 그래서 결정이 크게 생겨요. 그래서 천천히 식을수록 그 안에 광물의 결정이 크게 생깁니다. 빠르게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자, 이때요. 지표에서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합니까? 네, 깊을 심자를 써서 심성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화산암 중에서도요, 꼬맹아 색깔이 달라. 입자가 작은 건 똑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색깔이 어두운 색을 띠는 애도 있고요, 밝은 색을 띠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산암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을 띠는 애가 제주도에 가면 흔해 빠져 있죠. 뭡니까?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화산암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을 띠는 건 현무암이고요. 가장 밝은 색을 띠는 게 유문암입니다. 요즘에 교과서에 가운데 암석 안 나와서 선생님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떻습니까? 없어요. 가운데 거 없죠. 자, 양끝만 해봅시다. 우리 책에는 3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암 중에서요, 가장 밝은 색을 띠는 애들이 바로 그래서 건물들의 계단 위에 주로 올라가져 있는 그 하얀색 돌 이름이 뭡니까? 강암입니다. 건축자재로 쓰죠. 요즘은 대리석 잘 안 씁니다. 왜? 산성비에서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화강암 씁니다. 되겠냐? 자, 심성암 중에서 어두운 색을 띠는 거 뭡니까? 반려암입니다. 자, 이거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표로 그려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요, 색깔이 밝다, 어둡다. 여기가 입자의 크기가 작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 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리죠. 현무암 찾아. 찾아 얘들아. 현무암 몇 번? 현무암 몇 번입니까?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죠. 얘가 현무암입니다. 화강암 어디니? 화강암. 화강암 어디니? 1번이죠. 입자의 크기가 크고 밝아야죠. 그래서 얘가 화강암입니다. 서로 대각선에 위치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암석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요.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 뭡니까? 생성 과정입니다. 생성 과정 중에 첫 번째 뭡니까? 마그마가 굳어서 된 거죠.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을 뭐라 그럽니까? 화산. 화성암이고요. 그 중에서 지표에서 빨리 식어서 된 게 화산암. 입자가 작다. 땅속 깊은 곳에서 생긴 게 심성암. 입자의 크기가 크다. 그럼 저는 마그마를 떠왔다고 쳐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마그마를 대신하는 황을 녹인 물. 그래서 그거를 부을 겁니다. 하나는 20도의 찬물에 부을 겁니다.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에 부어서 둘 다 굳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래놓고 입자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볼 겁니다. 어느 쪽이 입자가 더 클까요? 80도의 뜨거운 물에서 부었을 때 훨씬 더 천천히 식으니까 입자가 크겠죠. 얘가 무슨 암? 심성암. 얘 무슨 암? 화산. 이렇게 실험하기도 합니다. 되겠어? 여러분들 교과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에 대한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인데요. 일단은 퇴적되려면 퇴적될 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돌이 그래서 바람이나 물을 오랫동안 맞아서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부서져요. 풍화 침식작용. 되겠어?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면 이 퇴적물이 여기서 부서지면 여기서 다시 퇴적암이 생겨? 절대 아니죠.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류로 쓸려 내려가. 그래서 물 밑에서 쌓이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하류로 운반됩니다. 운반됩니다. 그래서 하류에 쌓일 건데 이때 퇴적 알갱이의 크기가요. 퇴적물의 크기가 연락커 우리 자갈이라고 부르죠. 좀 작아 모래라고 부르죠. 엄청 작아 진흙이라고 부르죠. 자, 얘네들이 동시에 물속으로 들어왔다고 치자. 누가 먼저 가라니? 자갈이 무거우니까 먼저 가라앉겠죠. 그래서 얕은 바닷가에 주로 자갈들이 쌓인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뭘까요? 자갈, 역자 써서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갈이 퇴적돼서 생긴 게 여감입니다. 그 다음엔 주로 모래들이 퇴적돼서 쌓이겠죠. 자, 이게 뭡니까? 모래 사자 써서 이걸 사암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진흙이 퇴적돼서 퇴적암이 되겠죠. 이걸 뭐라 합니까? 이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감 발견했어. 여기는 얕은 바닷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거기까지 필요 없고요. 퇴적물과 퇴적암의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운반돼서 퇴적되면 퇴적물질 쌓여서 그렇다고 바로 퇴적은 안 돼요.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쌓입니다.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위에가 무거우니까 아래가 뭐합니까? 눌리죠. 이렇게 눌리는 걸 뭐한다 그러는 줄 아세요? 다져진다 이렇게 합니다. 다져진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져져서 눌리면 꼬맹아 딱딱해지니? 아니요. 걔네들이 딱딱하게 굳으려면 거기에 본드나 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굳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퇴적암입니다. 그렇죠? 그 퇴적암을 우리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불러. 가장 큰 순서대로 여감, 사암, 이암이고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의 뼈다귀요. 물고기의 뼈다귀 또는 조개 껍질들 얘네들이 부서져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걔네들이 석회질 물질이거든요. 이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석회암입니다. 되겠어? 또 하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굳으면 화산암이지만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들이 날아가서 쌓여요. 그래서 만들어진 암석은 퇴적암입니다.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되겠어? 이렇게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응해암이라고 해요. 응해암. 알겠어? 회자가 가로 회자예요. 되겠어? 또는 바다는 그 안에 주로 뭐가 녹아있니? 소금이요. 바닷물이 증발하면 소금기가 모여서 돌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토요일반 애들은 다 대답하던데 이상하다. 소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뭐라 그럽니까? 암이요.
또는 염암이라고 하죠. 염자가 무슨 염자? 소금 염자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퇴적암은 이렇게 6종류가 있어요. 되겠지? 퇴적암은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갈이 쌓인 걸 뭐라 그런다고? 여감. 자갈이 쌓인 걸 여감. 그래서 사암은 모래, 이암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 그래서 응유암은 화산재, 암염은 소금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퇴적암의 종류를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안 떨어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퇴적물이 쌓일 때요. 밑에 있는 퇴적물의 종류, 위에 있는 퇴적물의 종류가 100%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요. 걔네들이 둘다 보니까 퇴적물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걔네들의 퇴적층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밑에 층, 아래 층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층과 층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이걸 층리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퇴적물이 쌓일 때 재수없게 지나가던 아이가 돼서 물리죠. 같이 쌓이죠. 이게 뭡니까? 화석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니? 라고 하면 2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러. 퇴적암의 특징. 층리와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일합니다. 층리와 화석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건 퇴적암이어야만 됩니다. 퇴적암이어야만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려면 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니? 땅속 엄청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돌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열과 압력을 받는데 열을 받다 보면 이게 완벽하게 다 녹으면 마그마죠. 근데 다 녹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만 살짝 녹아요. 그랬다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확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보여요? 뭐가 생깁니까? 줄무늬가 생기죠. 그래서 녹았던 부분이 압력을 받으면 압력과 몇 도? 몇 도? 몇 도? 수직. 90도 방향으로 작은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게 변성암의 특징이죠. 얘 이름이 뭡니까? 염리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변성암의 특징, 염리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염리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압력과 몇 도? 수직 방향. 그래서 염리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염리의 방향을 보면 압력이 가해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자, 근데 얘네들이요 원래 암석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요 1000만 원 주고 너네 성형해봐 라고 할 때 다 똑같은 모습이야? 다 이쁜 정도가 똑같아? 아니죠. 왜? 원판이 있어서. 그거 아니야? 원판 불변의 법칙 이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석회암이다. 얘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으로 바뀌었어요. 그 변성암이 뭐게요? 대리. 사암이다. 얘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규암됩니다. 그래서 이암이다. 얘가 열과 압력을 받을 건데 얘는 열과 압력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변성암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금만 받으면 전파암, 그 다음 편암, 그 다음 편마암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을 때 정도에 따라서 전파암 또는 편암 또는 편마암. 그래서 편마암이 가장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은 겁니다. 되겠어? 자, 화강암이요. 화강암이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얘는 한 판의 편마암 됩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암석들이 얼마나 열과 압력을 받냐, 그리고 원래 암석이 뭐였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변성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변성암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해돼? 하겠어?
네. 자, 보게나. 변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지표야, 지하야? 지하. 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만 변성함이 생기기 때문에 변성함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변성함의 특징. 염리가 발견된다. 되겠어? 빨리 외우셔야 돼요. 변성함의 특징. 뭐가 발견된다? 염리가 발견된다. 염리는 누구 때문에 생겨요? 압력과 무슨 방향? 수직 방향. 되겠어요? 네. 석회암이 변했어. 나봐. 여기 보면 안 돼. 석회암이 변했어. 대리암. 사암이 변하면 규암. 이암이 변하면 전파암. 그 다음 편암. 그 다음 편마암.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 화석이 보이고 층리가 있어요. 네. 층리와 화석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퇴적암의 종류 6개. 불러. 무작위로 불러도 돼. 퇴적암의 종류. 산, 규암이 왜 거기서 들어가지? 산. 자, 위에서부터 할까요? 그러면 제일 큰 거. 여감, 산, 이암, 석회암. 되겠어? 네, 위에서부터 시작. 여감, 사암, 이암, 석회암이야. 다시 해. 시작. 여감, 사암, 이암, 석회암. 입 안 올려. 시작. 여감, 사암. 이거 있죠. 화산재가 쌓여서 응애야. 소금이 쌓여서 그쵸. 이거 있어요. 되겠어? 퇴적암의 특징이 뭐라고? 층리와 화석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컨닝하지 않고 보고 말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되겠지? 네. 자, 꼬맹아. 화성암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높은 열과 지랄. 마그마. 정신 안 차려? 화성암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거야. 되겠어? 그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화성암을 다시 둘로 나눈다. 뭐와 뭘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누죠. 화성암은 어때야 돼? 화산암은 지표에서 빠르게 식어서 결정 크기가 뭐하다? 작다. 꼬맹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야. 심성암은요? 느리게 식어. 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지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입자의 크기가 크다. 인 거죠. 됐죠? 자, 화산암 중에서 밝은 애, 유문암, 어두운 애, 현무암. 심성암 중에서 밝은 거, 화강암, 어두운 거. 관련. 자, 그럼 꼬맹아. 어떤 애가요?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으로 나눴대요. 가, 나. 어떤 애는요,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으로 나눴대요.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예요? 가나로 나눈 기준은 뭘까? 강물 결정 네, 결정 크기. 또 식은 다시요. 뭐라고요? 시구 위치. 냉각 장소요. 또 냉각 속도. 자, 가와 나로 나누는 기준이 뭐니?라고 하면 생성, 장소, 냉각, 속도. 됐어? 결정의 크기. 이 셋 중에 어떤 거와 나와도 맞습니다. 되겠니? 다 같은 말이잖아. 자, 문제는 기억 니은으로 나눴습니다. 조건. 밝은 지역. 밝은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암석은 한번 만들어지면 나 퇴적암이야. 그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아이는 퇴적암이다. OX. X. 왜? 변성. 암석은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을 뭐합니까? 변해갑니다. 이렇게 암석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른 암석을 변해가는 과정을 싸자고 뭐라 그런다? 그쵸. 암석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른 암석으로 바뀌는 걸 암석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화성암이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환경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퇴적암도 화성암이 될 수 있고 변성암도 화성암이 될 수 있다. 조건이 뭘까요? 라고 하면 화성암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마그마.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암석이 마그마에 녹았다가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죠. 납득합니까? 마그마에 녹는 걸 멋진 말로 용암에 융해됐어요.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 용융작용 받으면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작용? 용융작용 받으면. 그래서 용융됐다가 냉각되면 화성암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암석도 퇴적암 될 수 있어요. 화성암도 퇴적암, 변성암도 퇴적암. 원인이 뭘까? 풍화 침식 작용 받으면 되겠어. 네, 퇴적암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풍화 침식 작용만 받으면 누구든 퇴적암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자, 다른 암석들이 변성암 될 수 있어요. 조건. 그렇죠. 높은 열과 압력 받으면요 라고 하셔도 되고 변성작용 받으면요 라고 얘기하셔도 같은 말. 되겠어? 이게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암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다. 언니야 정신. 암기하는 거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됐어?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암석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암석의 순환 과정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요 지구 내부의 구조 알았고 그 중에서 껍질 지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결론. 지각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흙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암석 덩어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각에 흙이 엄청 많죠. 됐죠? 네. 이 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자, 지각은요 이런 식으로요 커다란 돌덩어리였어요. 지각은 처음에는 커다란 돌덩어리, 이걸 뭐라 그러게? 기반암. 풍화 침식을 거의 받지 않은 암석층을 기반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각은 기반암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46억 년이라고요. 너네 몇 살이야? 얘는 46억 살. 개기지 마. 그래서 46억 살이야.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엊그제도 비 왔습니다. 끊임없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겠죠. 그래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풍화 침식을 거의 받지 않아야 기반암이기 때문에 여기만 기반암입니다. 그럼 풍화 침식을 받은 얘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모질물이라고 해요. 모질물. 되겠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하고 바람이 끊임없이 계속 오잖아. 그러니 비와 바람을 직접적으로 만든 여기가 가장 먼저 흙이 생깁니다.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표면에 있는 토양, 이름이 표토입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막 사는 겁니다. 되겠냐? 자, 근데도 비가 끊임없이 오니까 비가 흙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작은 알갱이들을 밑에다가 쌌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깊을 신자 써서 심토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지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져요. 가장 밑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반암. 풍화 침식을 거의 안 받은 아이들. 됐어? 기반암. 그 위를 모질물. 됐어? 그 위가 심토. 그 위가 표토입니다. 쌓인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인데요. 생긴 순서 얘기하죠. 기반암, 모질물, 표토, 그 다음 심토입니다. 됐어? 심토가 가장 나중에 생겼어요. 되겠니? 생긴 순서 불러. 맨 처음에 기반암, 언니 얘기해야 돼. 기반암, 그 다음 모질물, 그 다음 자, 생긴 순서요. 표토요. 그 다음 심토죠. 쌓인 순서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긴 순서와 쌓인 순서는 다른 말이야. 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생긴 게 누구라고요? 심토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풍화 침식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 풍화 침식이라고 하는 풍화 작용의 마지막에 종류 있어요. 풍화 작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애가 부서져? 부서질 때 조건, 성질도 같이 변해? 이게 문제예요. 성질은 안 변해요. 단지 크기만 작아지는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계적 풍화라고 한다. 부서질 때요, 선생님 성질도 바뀌어요 라고 하는 풍화도 있어요. 이걸 화학적 풍화라고 한다. 그래서 풍화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는데 꼬맹아 이렇게 돌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여기가 열맞춤 한대지방이야. 한대지방 할 때 한자가 무슨 한자게? 찰 한자. 됐어? 네, 한대지방이야. 자, 한대지방에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 돌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럼 뭐 할까요? 옵니다. 근데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 틈을 벌립니다. 됐어? 그랬다가 낮이 되면 다시 녹죠? 자, 녹고 나면 다시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 새로운 물이 와서 채웁니다. 그랬다가 밤이 되면 다시 옵니다. 부피가 뭐 해줍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해야 되니까 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몇백 년 동안 하면 이 돌이 뭐 할까요? 쪼개집니다. 알겠어? 이게 기계적 풍화야. 화학적 풍화는 거꾸로 주로 더운 데서 일어납니다. 더운 데서 일어납니다. 자, 화학적 풍화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있습니다. 석회 동굴이 그렇습니다. 석회 동굴은요, 여기가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강화도가 그렇습니다. 석회암층인데 여기에 지하수가 흘러요. 지하수는요, 순수한 물에다가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입니다. 아까 방해석을 누가 녹이죠? 산성비죠. 그래서 산성비가 녹입니다. 그래서 염산 떨어뜨려도 녹고 산성비가 와도 녹고 그 산성이라는 게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도 산성입니다. 되겠어? 근데 다른 돌들은 지하수에 끄떡도 없는데 석회암은 지하수에 녹아. 왜? 석회암이 방해석이 모여서 된 거라서 그래. 되겠어? 석회암은 방해석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염산에도 녹고요. 지하수에도 녹아요. 근데 너네 배웠지? 석회암이 변하면 뭐 되니? 그러니까요. 베리암도 녹아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녹습니다. 자, 그래서 석회암이요. 오랫동안 지하수가 흐르면 그 지하수에 의해서 점점 뭐하기 시작합니까? 녹아요.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몇천 년 동안, 몇 억 년 동안 하면 여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이게 뭘까요?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으면서 성질이 다른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으로 바뀝니다. 알겠어? 그래서 화학적 풍화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풍화는 깎이는 거야. 깎이는 건데 그게 됐어? 자, 성질이 안 바뀌고 풍화된다? 멋진 말. 기계적 풍화. 성질이 바뀌면서 풍화된다? 화학적 풍화야. 알겠어? 그래서 성질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됐어? 풍화의 종류도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풍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돌이 부서져서 뭐 만들어진다는 거야? 흙. 알겠지? 자, 지각이 쌓인 순서 불러. 맨 앞에 기반함. 그 다음 모질물 쌓인 순서야. 그 다음 심토. 그 다음 표토. 만들어진 순서. 기반함, 모질물, 표토, 심토야. 알겠어? 이런 풍화 침식은요, 물, 공기, 됐어? 물, 공기, 그리고 생물들에 의해서도 일어나요.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돌틈을 벌리죠. 두더지, 지렁이, 이 새끼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도 풍화시킵니다.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내가 하는 은혜학교 2단원 시험범위 여기까지야. 맞니?
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학교 가면 이 부분을 배우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암석입니다. 자, 암석이라고 하는 10페이지 맨 위에 타이틀이요. 보이세요? 암석. 됐죠? 암석과 광물 밑에 암석이라고 써져 있네요. 거기다가 쓰십시오. 자,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생성 과정. 네, 쓰시라고요. 생성 과정 또는 생성 원인에 의해서 분류된다. 암석은 생성 과정 또는 생성 원인에 의해서 분류됩니다. 끊임없이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으시라고요. 자, 그 중에 그 밑에 줄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 화성암. 뭐 때문에 만들어져? 마그마가 그래서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은 뭐에 따라 나눠요? 생성, 위치, 냉각, 속도, 그다음 결정의 크기. 맨 뒤에 언니 이름 뭐지? 너 말이야. 너야. 안 들려. 류, 해주. 목소리 크게 해. 자, 해주야.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화성암 분류하는 조건. 화성암 분류 조건. 네, 그 중에서요. 생성 장소에 따라 둘로 나눠봐. 네. 지표에서 만들어지면 화산암, 지하에서 만들어지면 심성암이죠. 됐어? 화산암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 현무암. 심성암 중에 가장 밝은 색. 네. 자, 그 앞에 뭐야?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퇴적암은 왜 생긴 거야? 퇴적암의 생성 원인.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졌다며. 퇴적암은 퇴적암은 언니야 이름 소윤이. 소윤아,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맞아요. 풍화 침식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퇴적암의 종류 아는 대로 다 얘기해. 화산재가 쌓였어. 소금이 쌓였어. 네, 퇴적암의 특징 두 가지. 네, 목소리 크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알고 있었잖아. 자,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원인. 네, 변성암의 특징. 네, 자, 사암이 변했어요. 아무 말하게 한번 죽여버려. 사암이 변하면 규암입니다. 석회암이 변하면 네, 이암이 변하면 편마암. 그 앞에 전파암, 편암, 편마암. 그래서 화강이 변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암석은요 변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자, 그걸 뭐라 그러니? 순환. 순환.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언니 그쪽 줄 하자. 자, 암석의 순환에서요. 됐죠? 아직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앉아있는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 화성암 되려면 퇴적암이든 변성암이든 화성암 될 거야. 조건. 네, 화성암 될 거거든요. 그럼 퇴적암이나 변성암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거기 없는데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아이
죽여버려. 자, 화성암 되려면 용암에 녹았다가 굳어야 되는 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 용융. 되겠어? 네, 용융. 이렇게 외워야 외워집니다. 어차피 집에 가서 제대로 공부 안 할 거잖아. 여기서 외우고 가. 자, 변성암 될 거야. 속삭이면 죽여버려. 변성암 될 거야.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변성암 되려면 용융은 화성암 될 때고요. 변성암 되려면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높은 열과 압력이요. 변성작용이요. 그럼 퇴적암 되려면 자꾸 커닝할래? 퇴적암 되려면 네, 통화 침식, 퇴적작용 받으면 다시요. 화성암 되려면 맞아요. 변성암 되려면 그쵸. 퇴적암 되려면 네, 그거 외우면 되죠. 뭐 컨닝합니까? 자, 이렇게 암석이 변하는 걸 옆에 너야! 내가 2줄로 간다 그랬어? 자,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니? 크게 말해. 네, 암석의 순환. 이 새끼도 쉬는 시간에 더럽게 시끄럽더니 목소리가 다 겨들어가고. 암석의 순환이라고 해. 되겠지? 자, 지각 쌓여있는 순서. 쌓인 순서야. 밑에서부터. 정신 왔지? 밑에서부터. 기반함. 됐니? 그거 하라는 얘기야. 기반함. 따라하게 하는 거야? 기반함. 그 다음이 뭐냐고. 그 위에 모질물. 그 위는 안 들려. 그 위가 뭐야? 언니야 빨리 얘기해. 그 위에 수업 시간에 뭐 하셨어요? 침토요. 그 위는요? 네, 다시요. 맨 밑에. 그 다음 네 수업 시간에 똑같은 거 반복을 3번 시켰는데 뭐 했어요? 쌓인 순서 다시. 생긴 순서요. 네,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신 차리세요.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석이 생기는 과정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언니 가자. 광물 하자고요. 자, 광물은 구분할 수 있니 없니? 네, 광물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 죽여버려. 육각기도 뭐야? 결정형 이 새끼야. 그 다음 네, 선생님은요 영재하고 물리 선생님이죠. 얼마나 건조한지 알겠죠? 선생님 예쁜 말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예쁜 말 하면 우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쳐줘라요. 자, 광물은 이 7가지로 광물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됐어? 네. 조항 광물의 조건 다 네가 할 거야. 해. 산소와 규소가 많이 포함되지. 산소와 규소를 포함하고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조항 광물을 나눠보세요. 조항 광물을 2종류로 나눠줘. 말해 계속. 밝기 어두운 거야. 그래서요. 밝은 거는 장석 석유. 그렇죠. 어두운 거는 암양석, 각성석, 희석, 또 뭐? 효모? 흑음모. 아, 흑음모. 네. 자, 너는 과학 어느 단계까지 했니? 저요? 선행 어디까지 했어요? 통합과 부활 수학까지. 중급 내용 했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을 보는 거예요. 너 여기 아니야? 다른 학원이야? 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럼 넘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15페이지요. 15페이지 1번부터 16페이지 11번까지고요. 얘는 답안지가 없습니다. 자,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7분 안에 문제 풀어서 채점할 겁니다. 다른 애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시간 맞춰 하세요. 7분 안에 하십시오.
시간 모자란 사람 있을까요? 그죠? 채점할 준비. 자, 1번 화성하면 니은, 2번 퇴적하면 기역, 3번 변성하면 디귿입니다. 자, 2번에 1번에 A는 화산함, B는 심성함입니다. 자, 2번의 답이 뭐죠? B입니다. 3-1번이요. 답 부르세요.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요? 밝은 함석이 현모하면 좀 너무하다. 맞네. 리을 비. 자, 가장 색이 밝은 암석 두 가지를 고르세요. 뭐하고 뭐 찾아야 되니? 유문암하고 화강암 고르셔야 된다. 화산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 두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기억. 현모암, 유문암. 자, 그거 말고 중간에 빠져있는 안산암은 우리 교과서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있어요. 그래서 현모암, 유문암, 안산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암에서 다양한 퇴적물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 층리고. 뭐가 발견되니? 화석. 변성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열과 압력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A 볼래요? 6번. A는 마그마가 냉각된 거죠. 뭡니까? 성암이지 화산암 아니다. 자, B는요? 네,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고요. C는요? 변성암입니다. (7번) 자, X 몇 개이니? 2개. 몇 번이 X니? 1번 하고요. 2번입니다. 1번은 한 가지 광물이 아니고 여러 광물들이 주로 모여서 암석을 만들고요. 희귀한 광물이 아니고 가장 많은 광물들이 조항 광물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이요. 조항 광물에는 밝은 색을 띠는 장석과 석영이 있고 어두운 색을 띠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중 가장 많은 게 장석입니다. 자, 설명한 겁니다. 자석이나 클립을 갖다 댔더니 붙어요. 누굽니까? 자철석. 염산과 반은 방해석입니다. 풍화는 물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X죠. 생물도 공기도 영향을 줍니다. 암석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풍화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풍화는 잘 일어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기온이 낮고가 아니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풍화는 훨씬 더 잘 일어나요. 그 중에서 기계적 풍화는 추운 곳에서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풍화의 양은 그래서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얘는 X. 자, 그중 11번. 얘는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나는요, 이거 뭡니까? 식물의 뿌리죠. 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뭡니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석회동물. 자, 1번. 생물 활동이 매우 활발한 층. 네, A입니다. 자,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층은? 모질물. 네, C. 모질물입니다.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 B. 심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할만합니까? 할만해? 아니야? 젠장아리야? 어쩔 수 없어. 견뎌야죠. 자, 뒤에 있는 대륙 이동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맞죠?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대략 난감이야. 확실한 거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10분 드립니다. 아까 풀었던 거에 연결해서 10분 후에 채점해서 질문 받습니다. 타이머 돌아간다. 시작.
안 들려.